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넥스턴 바이오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최근에 액면 병합 이후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끝나고 지금 거래 재개가 됐어요. 중요한 거는, 아마 액면 병합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그렇다면은 이 의미가 나왔으면은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병합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넥스턴 바이오 주포 세력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에 따른 대응책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공시 내용 먼저 보면서 갈게요. 자, 일단 액면 병합이 됐죠. 병합이 결정이 됐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몇 대 몇 비율로 지금 진행이 됐는가가 중요한 건데, 자, 500원짜리가 2,500원. 그러니까 액면 가액이 500원짜리가 2,500원이 됐다는 거는 5배가 이제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5대1 비율이라는 거예요. 5대1 비율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주가도 수정이 됩니다. 주가도 지금 현재 10,000원대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지 이전에는 사실 2,000원대였어요. 2,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대가 2,000원 가격대였는데, 지금 1대5로 주가가 수정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10,000원대로 지금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이 나왔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상승이라기보다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크게 의미는 없을 거예요. 크게 의미는 없고, 다만 이후에 나오는 이제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게 뭔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액면 병합이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정정 신고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대주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 대한 뭐 주식수의 변동 이런 것도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자, 요겁니다. 바로 자, 지금 보시면은 담보 계약을 결정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무자본 M&A 기업 사냥꾼들, 무자본 M&A를 하는 기업 사냥꾼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언제 나온다고요? 항상 이 안에서 주식 담보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최대 주주 변경. 최대 주주의 지분이 변경되는 그런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뭐가 쌓인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벌점. 왜? 공시를 제때하지 않거나 오기 제대로 기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로 지금 벌점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시로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그로 인해서 지금 정지가 한번 먹었죠. 정지 먹고 환기 종목 지정됐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환기 종목 지정된 종목이 대주주로 있는 종목이 바로 넥스턴 바이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넥스턴 바이오에서 자금을 끌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담보 제공 계약 체결해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오는 내용, 지금 91억과 26억, 총액 117억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담보 제공 주식수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금액에 따른 담보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가져갈 거야. 왜냐?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보시면은 사실상 환기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본 잠식에 대한 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 또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더라도 조금 이제 봐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자본 잠식이라든지 영업 적자가 지속되었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한 번이라도 뭔가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은 상장 폐지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상장 폐지 실질 요건에 들어가는 코스닥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소명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런 내용의 상장 폐지 실질 요건에 대한 요건이 충족하지 못할 때는 상장 폐지로 바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건에 안 걸리기 위해서 자금을 어디서 땡겨온다고요? 밑에 있는 넥스턴 바이오에서 땡겨온다고요. 근데 넥스턴 바이오에서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넥스턴 바이오에 돈이 있어요? 넥스턴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4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고 그에 따른 뭐 자본 잠식이 이루어져도 지금 현재 완화된 요건에 의하면은 코스닥 완화 요건에 의하면은 사실 뭔가 지정되거나 잘못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5년 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상장 폐지 실질 검사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넥스턴 바이오에서 끌어왔다가 다시 넥스턴 바이오에 자금을 또 플러스로 전환시킬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바로 미래산업이라는 보유 주식을 넥스턴 바이오에 매각을 한다는 겁니다. 광림에서. 물론 광림에 뭐 그런 내부적인 사항도 있겠지만 미래산업을 통해서 넥스턴 바이오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무자본 M&A라고.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을 넣고 가져간다고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환사채 매각을 통해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전환사채금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식으로 전환이 되고 그 주식은 또 전환사채권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그 풋옵션 콜옵션이 발행됐을 때 분명히 싼 가격에 들어올 겁니다. 싼 가격에 들어와서 지분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또 어느 정도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은 대주주의 요건을 소실하지 않는 그 입장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은 아마 어느 정도의 자금이 또 확보가 되겠죠. 그 자본금은 연결 이익으로 재무에 넥스턴 바이오가 플러스가 될 수 있을 만큼의 또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보시면 부채 계속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는 말은 지금 계속 이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건데 넥스턴 바이오도 여기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해먹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넥스턴 바이오가 분명히 액면 병합 이후에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여기 주포 세력들은 뭔가 해먹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액면 병합이라는 게 주식 수량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주식 수량을 5대1로 줄였어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뭐 3만 개 있던 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많았죠. 자 3만 4천 개 있던 게 지금은 9천 개로 줄었습니다. 5대1로 줄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증자를 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식 수량은 많고 가격은 싸고 이렇게 되면은 싼 가격에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싼 가격에서 많이 살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싸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 수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에 따른 증자를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가격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제 비싸고 많이 못 사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은 어떤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품절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품절주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적은 자금으로 많이 올릴 수가 있겠죠. 적은 수량으로 많이 올릴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건데 아마 이런 부분을 또 노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증자를 통해서 나중에 자금을 땡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증자를 통해서 언제 이 자금을 땡겨올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언제 땡겨올 거고 그렇다면 이 증자 이슈가 나왔을 때 과연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상황을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서 또 흐름을 따라가는 내용들을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는 여기서 내용을 쫓아갔어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 혹은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액면 병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 가져가야 되는 건 뭐 속으로는 아실 수 있는데 결국엔 언제 왜 가져가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추가 자금의 여부입니다. 개미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투자 자금을 투자 자금이 없어서 대응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투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자금을 늘릴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확률이 가장 높은 지표 매매 활용법을 또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 보고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표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잘 맞는 지표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전부 이렇게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지표를 들고 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라볼릭 지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요 주식 연구 끝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없을까라고 이제 연구를 한 결과 요 지표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보시면은 노란색, 회색깔이 나와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 보는 방법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 노란색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매수자가 10명 중에 5명 이상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회색깔에 들어가는 부분은 매도자가 반대로 매도자가 10명 중 5명 이상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나올 때가 회색깔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조금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에코프로 차트거든요.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구간이 이렇게 노란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승이 나오고요. 회색깔 들어가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그리고 다시 노란색 들어가니까 또 급등 나왔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노란색 구간 올라가다가 회색깔 구간 가니까 또 저점을 찍어버리고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주춤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지금 벌써 수익 볼 수 있었던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달에 매매만 계속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당연히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토캐스틱을 왜 들고 왔느냐? 바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구간과 파란색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보면서 자, 이렇게 조금 내려놓고요.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차트에서 빨간색 구간에 들어가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오고 빨간색 구간. 자, 빨간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 최고점을 찍는 게 보이시나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매수를 하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최고점을 찍어냅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최고점을 찍어내죠. 그리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가니까 거의 최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미뤄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빨간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만 팔아도 일단은 어깨 위에서는 무조건 팔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파란색 구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무릎 밑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깨 위에서 팔고 무릎 아래에서 사고, 사고 팔고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이 지표를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고 이 지표를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굉장히 고심 끝에 여러분들께 이 지표를 알려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표 값을 사실 수식값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수식값을 입력을 해야지 저처럼 이렇게 노란색, 회색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슬로우, 패스트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단타, 장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나는 요 지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4259-1633번으로 지표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부 다한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구독하셨다는 표시로 구독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채널 구독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지표 수식 입력값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종목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어차피 종목이 이제 반등은 나올 건데 사실상 지금 반등이 바로 나온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제한된 자금으로 최대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금 속에서 우리가 최대 수익을 만들려면 최적의 매수 타점을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급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래량, 뭔가 이제 들어오는 공시 사항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눌릴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눌림목 구간까지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자, 그래서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또 공부하기도 했고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눌릴지 대충 예상치를 조금 뽑아 놓고 있거든요. 게다가 또 세력들이 원하는 또 매매를 원하는 가격대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이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또 반대로 역이용하는 또 그런 세력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나 다 드릴 순 없기 때문에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번호 지금 띄워 드렸는데요. 010-4259-1633번호로 넥스라고 보내주시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러면은 제가 매매 타점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에게 위해서 개미 투자자들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최대한 매매 타점 제대로 잡으셔가지고 좀 수익이 나중에 크게 나올 때 최대한 이 부분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